혹시 계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평소에 계란을 매일같이 챙겨 드신 분들은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지면 정말 섭섭할 정도로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 준비하실 때 후라이팬에 톡 깨뜨려서 후딱 부쳐 드시는 분도 계시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위에 노른자를 톡 터뜨려서 간장 한 숟갈 둘러 비벼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작고 동그란 계란 한 알 속에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양소가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세계 영양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 무인도에 단 한 가지 식품만 가지고 가야 한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계란이라고 할 정도로, 계란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흐릿해지는 기억력을 또렷하게 되살려주고 치매를 막아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 한 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시력을 지켜주는 루테인과 제아젠틴, 그리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D,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셀레니움까지, 그야말로 천연 종합 영양제 하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계란도 사실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고,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계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계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계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데 매우 좋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오르기가 부쩍 힘들어지셨거나 장보러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처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감소증의 시작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 무렵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60살이 넘어가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혈관과 신장 그리고 뼈까지 전부 약해지게 되는데요.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차오르면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혈압이 들쑥날쑥해지면서 결국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계란 한 알에는 무려 6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흡수율이 뛰어나서 무려 97% 이상이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소고기나 닭고기를 드셨을 때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지는 단백질이 꽤 많지만, 계란은 거의 다 흡수가 되어서 그대로 우리의 근육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란에는요, 우리 몸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빠짐없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을 합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계란 2알씩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다리에 다시 힘이 들어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에 꼭 계란 2알 정도를 부쳐 드시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예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녀 이름이 입가에서 맴돌기만 하고 좀처럼 떠오르지 않아서 깜짝 놀라지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른자가 정말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노른자를 콜레스테롤 걱정된다면서 빼고 드시는 경우가 종종 계십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 노른자에는요,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콜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 손과 손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분들의 뇌를 들여다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 아세틸콜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하니까 기억이 사라지고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 성분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뇌세포끼리 연결이 튼튼해지고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결국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계란 2알씩 노른자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같이 드시면 머릿속이 훨씬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란의 새로운 효능 중 3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에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 볼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햇빛 아래에서 갑자기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약해지는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눈인데요. 특히 눈 안쪽에 황반이라는 부분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결국에는 황반변성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황반변성은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미리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 안에는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이 2가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2가지 성분은 우리 눈의 황반 부위에 그대로 쌓여서 햇빛 속의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눈이 매일같이 햇빛과 휴대전화 화면 그리고 텔레비전 불빛에 노출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루테인과 제아잔탄이 그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란을 꾸준히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눈 건강은요,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계란의 루테인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루테인보다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란 노른자 속의 좋은 지방 성분이 루테인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란 2알씩 꾸준히 드시면 눈이 침침해지는 노화를 늦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주변에 가벼운 낙상사고로 뼈가 부러져서 큰 고생을 하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살짝 미끄러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나이가 들면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발못을 삐끗하기만 해도 뼈에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의 무서움인데요. 한번 약해진 뼈는 좀처럼 다시 단단해지기가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칼슘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멸치나 우유로 칼슘을 많이 드셔도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그 칼슘이 우리 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재료를 잔뜩 사두고도 요리할 사람이 없으면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비타민 D가 바로 칼슘을 뼈로 옮겨주는 일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식품 중에서 이 비타민 D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식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에는 이 비타민 D가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햇빛을 많이 쬐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처럼 실내 생활이 많은 시대에서는 자연 햇빛으로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계란 노른자가 정말 효자식품인데요. 계란 한 알에는 비타민 D가 우리 하루 권장량의 약 1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식품들과 함께 꾸준히 드시게 되면 이 비타민 D 부족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에 자주 노출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일 계란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계란의 놀라운 효능 중에 5번째는요, 면역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줍니다. 요즘 들어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떨어지지 않거나 작은 상처가 나도 잘 앓지 않아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이건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단순한 감기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대상포진 같은 무서운 병에도 쉽게 걸리게 마련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 같은데요. 이 군대가 튼튼하려면 단백질 보충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이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채워주는 거의 유일한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이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은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고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란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천연 항균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부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균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 이 계란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계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 그리고 아연까지 우리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 보약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식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란 2알씩 꾸준히 드신 어르신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폐렴이나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계란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라 하더라도요,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계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감과 곶감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곶감 한두 개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이 되면 처마 밑에 줄줄이 매달려 있는 곶감을 보면 그렇게 정겹고 맛있어 보일 수가 없는데요. 평소에 계란을 드신 후에 곶감이나 감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감과 곶감에는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바로 떫은 맛을 내는 주범입니다. 어렸을 때 덜 익은 감을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이 텁텁하고 혀가 마비된 것처럼 떫었던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 떫은 맛이 바로 탄닌의 정체입니다. 이 탄닌 성분은요, 적당히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항염증 작용도 하지만 문제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탄닌과 단백질이 위 속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해서 우리 몸이 소화시킬 수 없는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덩어리가 위 속에 그대로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게 되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덩어리를 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감과 단백질 식품을 함께 드시고 위석이 생겨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위 운동이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위석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위에 머물면서 소화 불량은 물론 위벽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심하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석에서 끝나지 않고 이 탄닌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계란 속의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까지 붙잡아서 함께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모처럼 계란으로 채워넣은 좋은 영양분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계란을 드신 후에는 적어도 2-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시고 감이나 곶감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매 예방과 눈 건강에 좋은 계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계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영양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채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토마토를 빨갛게 물들이는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진짜 보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항산화 성분보다 강력한데요.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잡아내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전립선암과 위암, 그리고 폐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시면 라이코펜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마치 물에 기름을 부으면 섞이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그 좋은 지방 성분이 바로 이 라이코펜을 우리 몸속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와 계란을 같이 드시려면 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그냥 토마토만 드셨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입니다. 추천드리는 요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잘 익은 토마토 2개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두시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들기름 1숟갈 두르고요. 토마토를 먼저 살짝 볶다가 살짝 풀어놓은 계란 2개를 넣고 휘리릭 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 대신 간장 약간만 두르시고 후추를 살짝 뿌리면 어르신들의 보약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이 토마토 계란볶음을 꾸준히 드시면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시력 보호와 치매 예방까지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계란도 이렇게 드시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계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가공된 햄과 소세지 그리고 베이컨입니다. 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시키시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뉴가 바로 햄과 계란 부침이죠. 그리고 호텔 주식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 바로 베이컨과 스크램블 에그인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든든해 보이는 이 조합이 사실은 우리 신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공된 햄과 소세지 그리고 이 베이컨에는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그 황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분홍색 빛깔을 아주 예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거의 모든 가공육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만 적게 드시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이 물질이 계란이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만났을 때입니다. 이 아질산 나트륨이 단백질의 한 성분인 야민이라는 물질과 만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니트로사민은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할 만큼 무서운 물질인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공육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햄 한 조각만 드셔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4분의 1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에 계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소금이나 간장으로 또 간을 하죠. 한 끼만에 하루치 나트륨을 거의 다 드시게 되는 셈인데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장이 이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쉴 새 없이 일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신장의 기능이 젊은 분들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과로하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결석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공육과 계란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정말 백해무익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란을 드실 때는 가공된 햄이나 소세지 대신에 그냥 담백한 소고기 한 조각이나 두부 또는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신장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 계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채소인데요. 어렸을 때 만화에서 시금치를 먹으면 갑자기 힘이 솟는 캐릭터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그냥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금치에는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철분과 엽산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빈혈을 예방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겪으시는 이 어지럼증이나 만성 피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철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요, 피 속의 철분 수치가 올라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력이 돌아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에 있는 철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엠철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시금치만 드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철분의 절반도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때 계란을 함께 드시게 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계란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단백질이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드셨을 때, 그리고 따로 드셨을 때 이 흡수율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 풍부한 이 비타민 K는요, 계란 속 비타민 D와 만나게 되면 이 칼슘이 뼛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추천드리는 요리는요, 시금치 계란말이입니다. 여러분, 시금치 한 줌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요, 물기를 쫙 짜주시고 잘게 송송 썰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란 3개를 풀어서 시금치와 함께 잘 섞어 주시고요, 소금 약간만 넣어서 프라이팬에 도르르 말아 붙여 주시면 푸짐한 시금치 계란말이가 완성되는데요. 보기에도 이쁘고 영양 만점이라서 어르신들 아침상에 올리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란을 정말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계란 중에 어떤 게 진짜 신선한 계란인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집에 가져와서 큰 그릇에 찬물을 받아놓고 계란을 살짝만 담가 보시는 것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옆으로 누워서 바닥에 가라앉고, 시간이 좀 지난 계란은요, 한쪽 끝이 살짝 들리면서 비스듬히 서고, 상한 계란은 물에 둥둥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계란이 물에 떠오른다면 그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꿀팁은요, 계란을 보관할 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두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사오신 그대로 둥근 쪽을 위로 해서 보관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가 맞습니다. 계란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기 주머니가 둥근 쪽 위로 있기 때문에 둥근 쪽을 위로 두셔야 노른자가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이 됩니다. 세 번째 꿀팁은요, 계란은 가급적이면 반숙보다 완숙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반숙 계란이 부드럽고 맛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지 않은 흰자 속에는요, 이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숙으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자, 네 번째 꿀팁은 하루에 2알 정도가 적정량이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계란을 하루에 1알 이상 드시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하루에 2알 정도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고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양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5번째 꿀팁은요, 계란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 시금치, 이것 외에도 양파나 양배추, 그리고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계란의 영양분 흡수가 훨씬 좋아지고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계란만 따로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게 됩니다. 혹시 양배추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셨다가 혈관이 꽉 막히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위가 좋지 않아서 양배추즙을 꾸준히 챙겨 드시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텐데요. 된장국에 넣어도 달콤하고 쌈으로 싸 먹어도 아삭하고 살짝 볶아도 부드럽게 씹히는 양배추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냥 흔하고 값싼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린 그야말로 밥상 위의 명약입니다. 특히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 어떤 약보다 빠르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라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음식 조합 하나가 평생 쌓아온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배추를 진짜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실천 꿀팁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양배추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양배추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위 건강을 살려주는 천연 위장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명치 부분이 쓰리고 아파서 잠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음식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의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켜주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위궤양이나 위염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양배추에서 추출되었을 만큼 위장 건강에 있어서 양배추는 그야말로 천연 위장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양배추즙 1잔 또는 아삭하게 찐 양배추 2-3장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물이 흐르다 보면 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고 녹이 슬면서 점점 좁아지게 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심해지면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양배추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바로 이 혈관 안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는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2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밥상 위에 오르는 흔한 양배추 한 접시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양배추를 잘라보시면 안쪽이 하얗고 속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 속에 우리 몸의 암세포를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과 인돌3 카르비놀이라는 성분은 체내에서 암세포가 생기고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설포라판 성분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우리 몸 속에 작은 암 전담 경찰관을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배추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루에 양배추 2-3장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양배추는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우유 못지않게 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양배추 100g에는 무려 4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서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 속의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뼈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뼈 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뼈가 약해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된 항염 성분이 무릎이나 어깨 같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때문에 관절이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서 비타민C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 100g에는 레몬과 맞먹을 정도로 풍부한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단백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더 오랫동안 탱탱하고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 속 항산화 성분들이 자외선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기미나 잡티 걱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나 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양배추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배추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에이 설마요. 계란이랑 양배추가 왜 나빠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무서운 진실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죠. 하지만 양배추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불쾌한 가스인데요. 이 가스가 장 속에서 발생하게 되면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며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나 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양배추와 계란을 함께 드셨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온종일 불편하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황화수소 가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계란 프라이 위에 채 썬 양배추를 올려 먹거나 양배추 볶음밥에 계란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두 음식을 드실 때 적어도 1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요. 이 성분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함께 넣어 들기름에 볶아 드시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C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작용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강력해지기 때문에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들어 드시기도 간단한데요. 양배추와 당근을 채 썰어서 들기름 1큰술을 두른 팬에 함께 볶아 드시거나 양배추 당근 나물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소금 대신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고 통깨를 뿌리면 더욱 맛있는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사과 식초나 흑초를 물에 타서 마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식초는 혈당을 낮춰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식초를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배추에는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심장 박동과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식초의 강한 산성 성분이 양배추 속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이 이미 약하신 분들이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드시거나 양배추즙을 마신 직후에 식초 음료를 드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지장이 생겨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추위를 많이 타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무지나 오이 피클처럼 식초로 만들어진 절임 음식과 양배추를 한 끼에 함께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두 음식은 적어도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 바로 두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두부 속 칼슘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양배추의 항암 성분과 시너지를 이루어 암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식품이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두부와 함께 된장 양념에 무쳐 드시거나 양배추, 두부 된장국을 끓여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매일 아침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과 위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해산물, 특히 새우와 오징어입니다. 새우나 오징어, 낙지, 게 같은 해산물은 타우린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간 건강과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물을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해산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퓨린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이 요산의 체외 배출을 방해해서 체내에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산이 체내에 많이 쌓이게 되면 마치 모래알처럼 작은 요산 결정이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면서 통풍이라는 무서운 병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관절이 갑자기 극심하게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는 병인데요. 한번 통풍 발작이 오면 그 고통이 돌에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할 만큼 극심하다고 합니다. 또한 요산이 신장에 쌓이게 되면 신장 결석이 생겨 신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배추를 드실 때는 해산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최소 2시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 과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없애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팩틴이 장 속에서 해로운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같은 독소를 끌어안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고혈압과 심장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사과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됩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과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몸속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 효과가 훨씬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의 팩틴 섬유가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변비 해소와 대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사과와 함께 작은 튜브 모양으로 잘라 들기름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가볍게 버무린 샐러드로 드시거나 양배추 사과즙을 만들어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의 최악, 최고 궁합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양배추를 진짜 보약처럼 드실 수 있는 실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양배추를 고를 때는 겉잎이 선명한 초록색이고 들었을 때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고르세요. 양배추를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양배추입니다. 반대로 겉잎이 노랗게 변해 있거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 파는 경우에는 자른 단면이 희고 촉촉하게 보이는 것을 고르셔야 하는데요. 자른 단면이 갈변되어 있거나 말라 있는 것은 산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라 영양소 손실이 큰 편입니다. 두 번째 꿀팁은 양배추는 가능하면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 성분은 열에 약한 성분이라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하지만 생으로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끓는 물에 2분 이상 삶지 마시고 부드럽게 찌거나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양배추를 보관할 때는 심지 부분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채워 넣은 뒤 비닐랩으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약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는 자를수록 단면에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양배추는 자른 단면을 내부로 꼭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꿀팁은 양배추는 하루에 100g에서 150g 정도, 즉 큰 잎으로 두세 장 분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적당한 양으로 매일 드시는 것이 양배추의 효능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양배추를 드실 때는 꼭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와 지용성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드셔야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배추를 볶으실 때는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볶아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에 참깨를 솔솔 뿌려 드시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한층 풍부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댓글에 실천할게요 라고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